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상을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법을 보면 국가 검열죄를 부활하고 있고요.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고요. 심지어 언론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취재원 보호권까지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언론 자유에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자기들이 원하는 법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언론을 탄압하는 법마저도 자기들 멋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이용해서 언론을 탄압하는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5개 시민 언론단체가 한국의 언론자유 침해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UN 그리고 국제기구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내 언론 및 시민단체들이 한국 내 표현의 자유 침해와 언론 탄압 사항을 국제사회에 공론화하기 위해서 유엔을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에 공식 탄원서를 제출한 겁니다. 이거는 최근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미디어 관련 법안들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언론의 감시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의기감에 따른 공동 대응입니다. 공정언론국민연대, 공언연이라고 그러죠. 미디어 미래비전 포럼, 그리고 미디어 연대, 바른언론 시민행동,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5개 단체가 첫 번째, 표현의 자유 증지 및 보호, 유엔 특별보고관, 두 번째, 세계신문협회, 세 번째, 국제언론인협회, 네 번째, 국경 없는 기자회, 이 4개 국제기구와 또 유엔에 탄원서를 전달한 겁니다. 이들 단체는 말이죠, 탄원서를 통해서 현재 한국 언론 지형을 뒤흔들고 있는 3가지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는데요. 첫째는 한국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국가 검열 부활입니다. 지난해 10월 제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방미통일법이라고 하죠. 이 법은 사실상 정부 직속기구로 방송미디어 특별심의회를 만들므로써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를 통제하는 검열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쫓아내고 방미통일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방미통일법이 이걸 갖다가 이 기구를 정부 직속기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원래 방미통일은 말이죠, 독립기구여야 됩니다. 독립기구여야만 바로 언론이 정권을 갖다가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자기들 하수인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이다. 방미통일법을 만들어가지고 독재를 이제 합법화하는, 독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저들이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엄청나게 위축시키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 조작정보 유출,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5개 단체는 허위 정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서 권력에 대한 비판적 탐사 보도를 원천 봉쇄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소송을 걸어버린 거야. 징벌적 손해배상 5배 달라고 소송을 걸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입을 틀어막는 이런 일을 벌일 것이다 라고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5배라고 하는 게 위축 효과가 있다는 거죠. 여차하면 5배 소송을 걸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법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세 번째는 취재원 보호권의 침해입니다. 최근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사설과 칼럼에 대해서도 반론 보도를 허용하고 법원 요구 시 취재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자의 양심이자 언론자의 최후 보루인 취재원 비리권을 무력화하는 시도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어떤 짓이에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내가 취재를 했는데 그 취재원을 보호하지 말고 법원이 요구하면 누구로부터 그걸 취재했는지를 밝혀라. 그렇게 하면 취재를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누가 그러면은 언론에다가 제보를 하고 언론에다가 사실을 알려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권력의 비리를 갖다가 언론에 제보했어요. 근데 언론에 제보했는데 나중에 이게 소송이 붙었어. 그럼 법원에서 요구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라는 거야. 그러면 그 누구도 자기의 어떤 신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제보를 하지 않죠. 제보를 안 하면 어떻게 언론이 취재를 할 수 있습니까? 언론의 취재라고 하는 것은 대개 제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재원 보호권을 갖다 침해한다는 것은 이거는 언론의 자유를 갖다가 완전히 질식시키겠다. 완전히 그냥 교살하겠다는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미통일법을 가지고 사실상 이 방미통일법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하나의 직속기구로 만들므로써 이걸 이용해 가지고서 KBS건 MBC건 모든 언론을 갖다 장악하려고 그러는 거고, 두 번째 징벌적 손배제 가지고 사실상 입을 틀어막는 효과를 거두려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취재원 보호권을 갖다가 사실상 폐지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갖다가 완전히 질식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탄원은 말이죠, 지난 2021년 당시 집권 여당이 추진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제사회 압박으로 저지했던 그 전례를 염두에 둔 행보입니다. 그때도 문재인 정부가 똑같아, 이 민주당이 그때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때도 역시 국제사회에 알렸었습니다. 당시 세계신문협회와 국경 없는 기자회 등은 해당 법안이 언론인들에게 우측 효과를 초래한다면서 강력한 반대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세계신문협회 그리고 국경 없는 기자회 이런 데에서 말이죠,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질식당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그에 대해서 성토하는 성명을 낸 바 있는데, 이번에도 세계 국제사회 이걸 알림으로써 이것이 통과되면 이재명 정부가 완전히 독재 정부로서 찍히게 되는 거죠. 공원연 등 5개 단체는 현재 한국의 상황은 2021년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언론의 자유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향후 탄원 대상 국제기구와 참여단체를 확대해서 한국의 언론 자유 침해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청원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계속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언론 자유 침해 그리고 표현의 자유 위축은 이거 너무나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바로 독재 사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거 법 통과되면요, 사실상 언론의 자유는 죽어요. 예를 들면 생각해 봅시다. 유튜브 같은 경우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 상황인데, 어떤 그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뭐 허위 정보를 조작했다, 유통시켰다. 그럼 허위 정보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지. 허위 정보를 누가 판단하는 거지. 그럼 결국 법원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은 뭐를 해요? 소송을 걸어버리고 마는 거지. 무조건 소송을 걸고 보는 거야. 근데 어디서 건다고? 이 소송을 갖다 민주당 같은 데는 걸기가 좋은 게 자기 돈으로 거는 것도 아니야. 민주당 돈으로 거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민주당 소속의 변호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부대변인 뭐 이런 거 해가지고서 여러 변호사를 두고서 민주당 돈으로 그냥 마구 걸어버리는 거야. 그 지금 뭐 하듯이 경찰에 고발하듯이 마구 소송을 걸어버리면 그걸 대응하는 쪽에서는 이게 변호사 선임해야지, 돈 들지, 시간 들지. 그러니까 엄청난 이 지금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은 꼭 유형적으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무형적으로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유튜브도 할 수가 없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유튜브를 다 접어야 됩니다. 유튜브뿐이 아니야. 이제 지금 언론 다 그렇다는 거야. 신문사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언론이든 모두가 사실상 전부 다 이제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그러니까 폭주할 것이다. 이 더군다나 민사소송으로서 말이죠,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이거는 민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사는 일단 소송을 걸어버린 거지. 소송을 걸어버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달라고 그래. 1억 원을 못 받고 1,000만 원만 받아도 마이너스는 아니거든. 그냥 걸어버리는 거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죠, 상대방에게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억압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5개 우리 언론단체가 그야말로 이 국제사회에다가 유엔에다가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고 잘했다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저들이 만들고 있는 저 법이 이와 같은 그야말로 끔찍한 법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이런 법을 반대하는 운동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